안녕하세요. 오늘 중심분석들 영어 설명 진행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능기, 기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능기나 기표나 같은 개념입니다. 기표에는 뭐가 있죠? 기표에는 S1, S2, S3 이런 것이 있죠. S1을 주인기표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다른 기표를 대신해서 주체를 표현해내는 것, 그것이 주인기표입니다. 근데 이 주인기표는 그 내용이, 그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죠. 주인기표라는 것은 뭔지 모르게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주체를 대표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기표들을 대신해서 주체를 대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S1으로부터 우리는 S2, S3, S4를 추출해내는 그런 작업을 우리는 일생의 과업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팔루스라고 말하는 거 있죠. 팔루스라고 말하는 락강의 팔루스 개념, 팔루스는 기표를 얘기하죠. 그 팔루스가 바로 결여된 기표를 얘기하는 것이죠. 결여된 주체의 기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여된 주체의 기표가 팔루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루스를 가지고 있다 할 때 팔루스를 가지고 있다는 건 내가 결여가 많은 존재다라는 걸 뜻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힘과 권력이 있다, 돈이 많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이 팔루스는 상징계와 실제계 그리고 상상계를 넘나드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상상적 팔루스다 그러면 내가 환상 속에서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마냥 착각하는 어떤 능력, 소유 이런 게 이제 상상적 팔루스가 되겠죠. 상징적 팔루스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에요.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임과 동시에 나의 결여를 지시하는 기호가 되는 것이죠. 기호. 나의 결여를 제시하는 기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표로서의 팔루스입니다. 상징적 팔루스. 실제적 팔루스란 뭐를 의미할까요? 실제적 팔루스. 그것은 바로 실제계적인 그 어떤 고통, 실제계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힘, 지혜, 상징 이런 것을 실제계적인 팔루스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락강에게서 기표와 기의 관계는 기의 가로줄 기표죠. 그래서 기표는 기로 의미가 드러나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표는 하나의 언어의 형식이라고 얘기했죠. 언어의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이 없는 언어의 형식, 껍데기에 불과 껍데기를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기표라는 것입니다. 언어의 껍데기.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의 형식, 껍데기 안에 그 의미를 채우는 것은 바로 주체의 몫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그 일생을 통해서 나의 주인 기표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헛사는 게 아닌 게 되는 것이죠. 나를 대변하는 그 주인 기표. 다른 모든 기호들, 기표들을 대표해서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나를 지시하는 하나의 능기가 뭐냐. 이걸 찾아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걸 제대로 찾아낼 때 우리는 S2, S3, S4라는 수많은 양적인 기표들을 산출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질적인 기표인 S1, 이 주인 기표를 찾지 못하면 양적인 기표가 엉뚱한 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상상계라는 거예요. 이게 상상계라는 것입니다. 상상계 속에서 놀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일평생. 그러니까 나의 주인 기표를 제대로 찾아낼 때 거기서부터 내가 의미를 그 주인 기표의 의미를 내가 창조해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의 창조가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의미 있는 창조 작업. 담론. 주체는 대타자와의 담론을 통해서 무의식을 구성하게 되죠. 무의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언어가 바로 대타자의 담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타자의 담론이 우리의 무의식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뼈대. 그게 우리의 무의식을 구조화시키는 것이죠. 대타자의 담론, 대타자의 언어, 대타자의 상징들이 우리의 무의식에서 구조화된다. 그래서 대타자는 외부에 있다는 말이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이전에 그 담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었죠. 4가지 담론이 있다는 걸 얘기했었죠. 첫째는 주인 담론이라고 그랬죠. 주인이 노예에게 너 이거 만들어.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이거 만들어 가져와. 그래서 노예는 S2예요. S2. 주인은 S1이고. 그 노예가 주인이 만들어라는 그 대상물을 만들었어요. 그게 A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인의 결여를 제시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슬래시 S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A가 노예가 만들어낸 그 욕망의 대상물이 주인의 결여를 드러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계속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들라는 것이죠. 자기의 결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여 때문에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노예에게 만들라고. 여기서 주인은 노예가 만드는 그 어떠한 생산물도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자신의 결여됨을 수용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이 욕망의 변증법을 종착시킬 수 있다. 종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인이. 대학담론 S2라는 지식이 A라는 그 상징체계 외부에 있는 어떤 주체를 나의 지식의 체계에 자꾸 들어와. 나의 지식의 체계에 들어와. 잔소리 말고 들어와. 그래서 자기의 지식체계, 상징체계에 포섭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A가 주인, 즉 지식체계의 상징체계 안에 들어갔더니 주체가 느끼는 건 뭐예요? 자기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이죠. 왜냐하면 S2라는 상징체계에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결여투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주체는 결여된 주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담론에서 주체는 아무리 지식체계에 들어가고 상징체계에 들어가더라도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거기서 그 지식체계가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여된 주체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지식이 뭐냐? S1 찾기예요. 그럼 나는 뭐냐? 그럼 이 수많은 지식체계와 정보체계 속에서 상징체계 속에서 내가 이해속되어 있는데 내가 이 지식체계의 이 밀물 썰물에 내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발견해야 되는 견고한 나다운 기표 S1이 뭐냐? 이거를 찾아야 되는 과제가 주체에게 남겨 있는 것이죠. 분석가 담론은 분석가는 주인의 위치, A의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주체는 내담자는 결여된 주체로서 노예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근데 A가 노예에게 이거 만들어 저거 만들어 하는 거 아니죠.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또 너는 이게 답이야 저게 답이야 라고 답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죠. 분석가의 위치에 있는 이 A라는 분석가가. 그럼 뭘 제시합니까? 분석가는 노예 자리에 앉아있는 이 결여된 주체에게, 즉 환자, 내담자에게 고정점 던지기, 정박점 던지기, 참고점 던지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여된 주체가 뭘 찾게 만들어요? S1, 자기의 주인기표를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인기표를 찾는데 주인기표를 찾았다 할지라도 그 주인기표의 내용은 아직 없어요. 그것은 내담자가 일평생 그 내용 채우기는 일평생의 과제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분석가가 그 내담자 주체에게 너는 이래저래 그래 하는 내용까지 채워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담자가 자기의 S1, 자기의 주인기표를 발견하기까지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환자, 내담자가 일평생의 과제를 통해서 자기의 그 내용을 채워간다는 것이죠. 히스테리 환자 담론, 주인의 자리에 히스테리 환자가 앉아있죠. 결여된 주체가. 그리고 노예 자리에 S1, 이것이 이제 그 안다고 가정된 주체의
주체라고 할 수 있죠. 안다고 가정된 주체. 그러면 이 히스테리 환자에게서 뭐가 일어날까요? 전이가 일어나죠. 안다고 가정된 주체, 대타자 앞에서는 전이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내가 욕망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S1에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S1은 너는 S2를 지향하면 되겠어. S2를 욕망하면 되겠어. 그렇게 제시해줘요. 그래서 결여된 주체인 히스테리 환자가 S2를 지향하는데 그것이 자기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소문자 대상 A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다고 상정된 주체가 가르쳐주는 그 S2를 추구해봤자 자기가 진정으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A, 소문자 대상 A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테리 환자는 끊임없이 안다고 상정된 주체를 바꿔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다니면서 나는 무엇을 욕망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여잔가? 그런 걸 계속 묻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히스테리 환자의 과제는 뭘까요? 자기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그 A, 소문자 대상 A, 욕망의 대상인 A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히스테리 환자는 자신의 결여로 들어가야 되죠. 자신의 결여로 들어가지 않고는 자신의 궁극적인 환상의 대상 A를 지향할 수 있는 삶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히스테리 환자는 자신의 결여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히스테리 환자의 한계예요.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나오는데 대상관계 이론은 클라인, 멜라니 클라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모아 관계가 굉장히 중시되는 것이죠. 모든 대상관계 이론은 어머니가 중심에 있습니다. 아이와 엄마의 관계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배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락당 정신분석은 아버지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부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거세를 이루는 하나의 그 주체가 되는 것이죠. 부명이라는 것이. 대수학이라고 나오는데 대수학에서 이거 제가 그냥 이렇게 적었는데 한번 보시죠.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요. 대문자 A는 대타자를 말합니다. 대타자라는 것은 이 세상의 상징체계도 대타자고 법체계도 대타자고 규범과 도덕, 윤리, 관습 모든 것이 다 대타자가 되는 것이죠. 나의 스승, 선생, 또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선배 이런 사람들이 다 대타자가 되는 것이죠. 빗금친 대타자는 결여 있는 대타자, 대타자의 결여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A/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소문자 A, 이거는 그 환상의 대상, 소문자 작은 A죠. 환상의, 그러니까 그 욕망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아포스트로피는 이거는 그 자아의 또 다른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울상으로부터 그 만들어지는 하나의 그 또 다른 자아, 자신의 또 다른 타자, 소타자를 얘기하는 거죠. S는 주체를 표현하기도 하고 기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S는 빗금친 주체죠. 결여된 주체를 말하고 S1은 주인기표를 얘기합니다. 주능기라고도 하고 주인기표라고도 합니다. S2는 지식이라고도 하고 의미화 연쇄라고도 말합니다. s는 소기 또는 의미라고 말하죠. large S/A는 결여된 대타자의 기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small s 괄호 large A는 결여되지 않은 대타자의 기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가 형성되죠? 주체에게 이상적 자아가 강화되는 것이죠. 이상적 자아가 강화돼요. 대문자 D는 demand, 요구를 말하고 스몰 d는 desire, 욕망을 말하고 M은 와, 자아를 말하고 I는 거울상을 말하죠. 스몰 i는 거울상. 그리고 스몰 iA는 스몰 i 괄호 A는 그 상상적 자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large i는 이상자아를 말합니다. large iA도 자아 이상을 말하는 것이죠. 자아 이상. 그 다음에 팔루스, 실제적 남근. 실제적 남근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이를 거세시킬 때 제시하는 어떤 것이에요. 부명을 가진 아버지가 아이를 거세시키기 위해서 제시하는 어떤 것. 그게 뭐 음경일 수도 있고 힘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이제 그 실적 남근이고
실제적 팔루스라고 그러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체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 팔루스, 실적 남근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 현실계에서 다가오는 모든 고통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이 힘을 얘기해요. 이 현실의 고통을 갖다가 해석하고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을 얘기합니다. 그 옆에가 이제 상징적 남근이죠. 상징적 남근이 제시하는 건 뭐죠? 결여를 제시하는 것이죠. 주체는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상징적 남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통 소유적 남근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스몰 파이는 상상적 남근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어떤 것이에요. 우리 남자들 착각 잘하죠. 뭐 내가 이러니 저러니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잘하잖아요. 그게 상상적 남근입니다. 마이너스 파이라는 것은 거세를 뜻합니다. 팔루스가 잘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근이 잘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남근이 제거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세라는 것은 음경이 잘린다는 뜻이 아니라 거세라는 것은 현실계에 내가 하나의 책임 있는 주체로 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세라는 것은 내가 이 현실세계 즉 상징체계 속에서 하나의 위치를 점유하고 그 위치에서 내가 하나의 주체 있는 하나의 책임 있는 독립체로 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이 상징체계, 이 현실세계, 이 세상에서 하나의 독립된 주체가 책임 있는 주체로 자기 자신을 발현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 되겠죠. 라지에스, 이거는 상징계를 말합니다. 심볼릭, 상징계. 리얼, 이거는 실제계를 얘기하고, 이매지너리, 이건 상상계를 얘기하죠. 대문자 P는 부명을 얘기합니다. 상징적 아버지. 소문자 P는 상상적 아버지를 얘기해요. 이 상상적 아버지가 언제 등장하죠? 아이가 엄마와 이자 관계를 누리고 있을 때 아이의 무의식 속에는 언제나 이 상상적 아버지가 도사리고 있어요. 나를 견제하는 상상적 아버지가 이때부터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엄마와의 이자 관계의 그 향락을 누리고 있을 때부터 등장하는 게 바로 상상적 아버지입니다. 상징적 어머니. 이 상징적 어머니라는 것은 젖가슴으로 대표되는 것이죠. 아이가 빠는 젖가슴. 근데 이게 이제 박탈되는 것이죠. 이게 어머니의 거세라고 얘기했죠. 아이에게서 엄마의 젖가슴이 박탈되는 거, 엄마가 박탈되는 거, 이것이 박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대문자 J는 향락, 주이상스를 얘기하고, 주이상스 팔루스, 이건 남근적 향락을 얘기해요. 남근적 향락이라는 건 팔루스적 향락을 얘기하는 것이죠. 뭔가 내가 소유함에서 오는 향락, 그걸 얘기하죠. 대문자 JA는 타자의 향락을 얘기합니다. 이 언표, 스몰 e는 언술, 언표는 드러난 의미지만 언술은 숨겨진 의미라고 그랬죠. 숨겨진 의미. V는 향락 의도를 얘기합니다. 도착증이라고 나옵니다. 도착증. 도착증은 거세를 부인하는 것이죠. 거세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도착증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증상이 절편음란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음란절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 패티쉬라고 하는 것이 이게 팔루스예요. 하나의 팔루스예요. 이것이 하나의 남근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떤 남근의 역할을 하느냐? 어머니의 결여를 가리는 남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증자는 거세를 알고 있지만 거세를 부인하는 자예요. 거세를 굉장히 적게 받아들이는 자죠. 그래서 아직도 엄마는 완벽한 향락의 나의 대상으로서 나와 향락 구조를 아직도 형성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엄마를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결여를 가리고 말하자면 엄마와의 이자관계의 향락을 갖다가 자기의 도착 증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 도착증자죠. 엄마와의 이자관계에 잃어버린 향락을 자신의 도착 증상을 통해서 절편음란이라는 이 증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리고자 하는 자, 이게 도착증자예요. 그러므로 이 음란절편, 이
절편이라는 것은 엄마의 결혈을 가리는 어떤 상징물이 되는 것이죠. 동일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동일시는 그 상상적 동일시가 있고 상징적 동일시가 있죠. 락강에서 상상적 동일시는 언제 나올까요? 거울 단계에서 나오죠. 거울 단계. 거울상을 보고 자기를 거울상과 동일시해서 자기를 그 아주 이상화하는 것. 이게 이상적 자아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상상적 동일시입니다. 상징적 동일시는 언제 나온다고 그랬죠? 거울 내 뒤에서 내가 거울을 보고 나 자신이 이상적 자아를 구성하고 있을 때 엄마가 시선을 통해서 나를 승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 동일시라고 그랬어요. 또는 아버지의 명령, 즉 부명과의 동일시, 아버지의 법과의 동일시도 상징적 동일시가 됩니다. 주체가 사회에 나와서 사회의 어떤 규칙을 갖다가 받아들일 때 이것도 상징적 동일시가 되는 것이죠. 법을 받아들인다, 규범을 받아들인다, 사회적인 문화를 받아들인다, 문화적 가치를 받아들이는 점 모두 다 상징적 동일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 동일시는 뭘까요? 실제적 동일시는 뭔가 나를 응시하는 어떤 실제적인 응시를 내가 느끼고 그 응시에 내가 동일시할 때 이게 실제적 동일시가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솟아나는 어떤 목소리에 내가 동일할 때 시선과 목소리, 락강에게서 그 시선과 목소리, 그림이 나를 응시한다든지 어떤 상황에서 사방에서 나를 응시하는 눈길을 내가 느낀다든지 나의 내면의 어떤 나의 양심을 일깨우는 목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런 것과 동일시할 때 그건 실제적 동일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동일시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